뭘로 때릴게? 손이겠지 뭐. 슬리퍼. 자, 여기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 여기 이제 어디션이라는 말이 있죠. 보이세요? 네. 자, 어디션이라고 하고 우리말 번역은 뭐냐면 합일까 중합일까 첨가. 첨가네. 이제 어디션 폴리머리제이션이라고 해서 우리말 번역은 첨가 중합 이렇게 얘기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첨가 중합의 이 첨가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얘는 활 처음. 두 활. 분자가 원자량 손실 없이 합쳐지는 반응을 첨가라고 합니다. 여러 분자가 합쳐질 수 있는데 그럴 때 가장 기본적인 두 분자 사이가 합쳐질 때 일체의 원자량 손실 없이 그냥 딱 들러붙는 거 있죠. 그런 걸 첨가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게 물리학에 이와 비슷한 예시가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물리학에서 그 운동량 보존 이런 거 공부를 할 때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네. 예를 들면 그냥 탱탱한 공 두 개를 서로 충돌시키면 충돌한 다음에 탱 튕겨나가잖아요. 이런 충돌 말고 밀가루 반죽을 있잖아요. 밀가루 반죽을 서로 휙 던져가지고 두 개가 떡 하고 달라붙었다. 그런 걸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죠. 그게 화학 반응에서 구현될 때를 그러니까 어디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어디션 반응에서는 반응 전후의 질량 보존이 완벽하게 성립하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런 반응을 뭐라고 부른다? 어디션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 첨가의 중합이 동시에 진행되었을 때를 어디션 폴리머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얘들이 억수로 많거든요. 예시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예시 중 그냥 여러분 수업 시간에 언급한 그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1. P2. 페트병. 자, P2라는 표현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봅니다. 어디서? 페트병. 네, 페트병이요. 페트병. 그래서 보시면 그 P2가 PT 알겠어요? 그냥 P라고 쓰기도 하고 PT라고 쓰는 건데 여러분 페트병이라고 하는 거 있죠? 페트병이 뭐 줄임말이냐면 폴리에틸렌. 요걸 줄임말이에요. 폴리에틸렌이라는 말을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PET 얘를 줄여서 폴리에틸렌. 근데 이제 어쩌다 보면 PE로 줄여 쓰기도 하는데 어떻게 써보면 가능해요. 그러면 저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는 우리 일상생활에 별로 없어요. 뭐 굉장히 자주 있어요. 굉장히 자주 뭐 있어요. 자주 만나죠, 그렇죠? 그럼 제가 어떻게 된 거냐? 우선 첫 번째 에틸렌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자, 이 녀석의 분자식은 뭐냐? 바로 탄소 2개에 수소 2개, 수소 4개. 이게 바로 에틸렌이라고 하는 녀석의 기본적인 루이스 구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 에틸렌 루이스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탄소에 수소 2개가 하나씩 붙어 있고 탄소하고 탄소 사이가 이런 식으로다가 요렇게 이거 진짜예요. 자, 이렇게 결합된 게 바로 에틸렌의 루이스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중 결합 중 짝대기 하나를 무조건 무슨 결합이라고 했죠? 시그마 결합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단일 결합은 또한 무조건 무슨 결합이라고 했습니까? 시그마라고 했죠.
그래서 탄소하고 수소 사이 시그마 결합, 탄소하고 탄소가 이중 짝대기인데 둘 중에 하나가 시그마겠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뭐겠어요? 나머지 하나는 파이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이때 요놈의 구조를 체계적 표현으로 에틴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 이 에틸렌이라는 표현은 사실 별명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이름이 있으나 사실 이 공식적인 이름보다 별명이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에틸렌이라고 하는 되게 공장 이런 데서 좀 사실 화학가에서도 에틸렌이라고 해요. 뭐 워낙 뭐 이름이 별명이 유명한 데라서. 그러니 이제 공식 이름은 에틴이에요. 자, 에틴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에트는 탄소가 두 개라는 뜻이에요. 에트란 뜻은 탄소가 두 개라는 뜻의 접두사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구조 보면 탄소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이 장모음이에요. 그래서 읽을 때 인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인이라고 쓰고 이 뜻은 뭐냐면 이중결합을 뜻해요. 그래서 탄소 두 개가 이중결합을 할 때 쓰는 전미사가 이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읽을 때 에틴, 알겠죠? 요걸 이제 일본식으로 읽으면 에틴이 되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일본 뭐 침입하면 에텐 이렇게 읽으면 되고 침입하면 에틴 이렇게 읽으면 돼, 알겠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에텐. 아, 그럼 좀 견딜만해? 저 이렇게 해롱해롱해 보여, 괜찮아? 괜찮아요? 지우가 괜찮아요? 저 커피 마셔서 지금 잠이 자. 거짓말 치고 그냥 하나도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아 고마워요. 저 스무스? 네. 괜찮아요? 네. 괜찮죠? 네. 그렇죠. 그래. 자, 그래서 얘 이름을 에틴이라고 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근데 보통은 에틸렌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이 녀석이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뭐 여기 요 말씀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하 구조적으로도 얘는 어떤 녀석 어떤 특징을 갖냐면 인플레이 평면 구조를 갖습니다. 예를 들면 딱 정해진 평면 안에 탄소 두 개, 수소 하나가 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원자들은 에틸렌에서는 완벽하게 한 평면 안에 원자들이 다 배치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기하구조를 갖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까지 언급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각도 역시 대략 120도 정도가 나타납니다. 뭐 정확한 120도는 아니고요. 여기 이제 예를 들면은 이 각도는 수소, 탄소, 수소 각도죠. 그런데 이 각도는 수소, 탄소, 탄소 각도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확하게 같을 수는 없어요. 같을 수는 없는데 비슷하게 120도, 120도, 120도가 대충 나와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기하 구조를 갖는다. 그럼 왜 하필 또 각도 중에 120도냐? 뭐 여기는 또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어떻게 생긴 게 이렇게 생겼다라고 알아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이름 뭐더라? 자, 그다음. 짱. 네, 또뭐 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이 2대 2. 이제 뭐냐면 자, 어떻게 될 것이냐? 왜 그래? 제가 기지개 켜가지고. 기지개는 기지개를 켰는데 겨드랑이를 쓰다듬었다고요? 공격을 했어요. 왜 남의 겨드랑이에 그렇게 패티시가 있어요? 패티시나 있어요. 지금 왜 남의 겨드랑이를 이렇게 쓰다듬고 그래요? 쓰다듬지 않아요. 그래요? 지금 막 남자 겨드랑이 냄새 향수 이런 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자,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중합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얘 루이스 구조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저를 그리면 자,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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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쇼, 슈쇼. 시쇼, 시쇼. Let's go. 자, 됐습니까? 보이시죠? 자, 여기에 짜잔, 하나가 뭐고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가 시그마고 하나가 파이라고 했죠? 이때 여기에 있는 요 파이 결합이 어떤 이유 때문에 얘가 오빠. 저거는 말해주셔. 시그마 결합보다 살짝 약해요. 알겠죠? 물론 항상 그러냐? 아니요. 파이 결합인데 뎁타세론도 있어요. 뎁타세론도 있으나 지금 이런 유기분자 구조에서는 보통 파이가 조금 더 약합니다. 알겠죠? 그럼 약하다는 얘기는 그 구조를 잘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변형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변형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시그마 결합을 이루고 있었던 전자 말고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었던 이 두 전자 있죠. 항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짝대기 안에 전자 몇 개 있다고 했어요? 2개 있다고 했죠. 그 놈이 여기에서 분단적으로. 어떤 일을 벌일 수가 있냐면 사실은 이걸 설정하는 미케니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면 이니시에이션 예를 들면 이니시에이션, 프로퍼게이션, 터미네이션 이런 단계가 있는데 그런 유기화학적 단계는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결론적으로는 이 두 전자 있죠. 두 전자 중 하나의 전자가 이압하고 이렇게 이동해요. 그리고 이 두 전자 중 또 하나가 이압하고 이동해와요. 그래서 얘가 구조가 어떻게 보았기는요? 요렇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원래 여기 시그마가 있었죠. 그런데 이때 여기는 요 노란 전자가 이렇게 재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배치가 되면서 요 노란 전자 사이에 짜잔 요런 식의 뉴 무슨 결합이에요 이건? 무슨 결합이에요? 시그마 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전자를 보면 여기 전자 노란 거 2개 있었죠? 여기 전자 노란 게 2개 있었죠? 그 2개의 전자가 왼쪽 오른쪽으로 분산이 되면서 서로의 홀전자 사이에 새로운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지는 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저렇게 되느냐? 저렇게 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우선 지금은 저렇다. 알겠죠? 됐죠? 됐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깜찍하게 짜잔. 자 보이시죠? 자 보이세요? 이렇게 또 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되느냐? 자, 파이 결합 중, 자, 빨간색으로 그린 건 다 파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어떤 결합이 없어지고 무슨 결합이 생기는 거예요? 파이 결합이 없어지고 시그마 결합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아까 잘 봐. 파이 결합이 세다 그랬어? 시그마 결합이 세다 그랬어? 시그마 결합이 세지. 그러면 생각해봐. 이런 중합 반응은 구조적으로 그러면은 약해지는 반응이겠어요? 구조적으로 단단해지는 반응이겠어요? 구조적으로 조금 더 강해지는 결합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약한 시그마가 없어지고 조금 더 강한 새로운 시그마가 만들어지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중합 반응은 그래서 결합력이 강해지는 반응인데 결합력이 강해지는 반응이니까 잘 될까요?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닐까요? 무조건 결합력이 강해지는 반응이니까 무조건 잘 될까요? 그렇다고 무작정 잘 되진 않을까요? 무작정 잘 되지 않지 않을까? 그렇다고 무작정 잘 되진 않아요. 왜죠? 자, 잘 봐요. 이것만 놓고 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약간 약한 거죠. 일단 파이를 끊어야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그마는 당연히 조금 더 강한 거죠. 그렇죠? 스트롱거 된 파이죠. 네. 그럼 이것만 놓고 보면 이거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럼 잘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무한정 잘 되진 않아요. 왜냐? 무질서도 문제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몇 개의 분자예요? 두 개의 분자죠. 그런데 얘는 몇 개의 분자예요? 하나의 덩어리가 됐죠. 거기에 또 결합을 한다는 얘기는 R자로 생각하면 결론적으로 하나, 둘, 세 개가 다시 또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개가 한 덩어리가 되고 다섯 개가 한 덩어리가 되고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중합 반응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친구 두 명이 약속 잡아서 영화 보러 간다. 뭐 충분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뭐 가능하죠. 근데 친구 5명 모여서 약속 잡아서 영화 보러 간다. 사실 가능해, 불가능해?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 그 약속 잡기 굉장히 어렵죠. 즉 무슨 말이냐면 2명 모여라, 3명 모여라. 여기까지는 뭐 그럭저럭 돼도 4명, 5명 모아가면 이거 다 만족하는 시간 잡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분자를 하나, 2개 붙일 때는 큰 문제가 아닌데 3개 붙이고 4개 붙이고 5개 붙이고 하면 얘네들을 확률적으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합 반응은 붙이면 결합력은 강해지지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확률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무한정 붙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화학적인 연구겠어요? 아주 물리학적인 연구겠어요? 굉장히 물리학적이라고요. 그래서 이 중합 반응에 아주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누구게요? 아인슈타인이. 넥셀 볼지. 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쪽에 되게 중요한 업적을 남겼어요. 그래서 모르시겠지만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겠지만 이 중합 반응은요 어디서 연구하냐면 화학과에서 물리화학 연구실에서 이 중합 반응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중합 반응은 화학적으로 반응을 어떻게 시키고 이게 아니고요. 얘가 연력학적으로 어떻게 안정화되느냐, 그리고 얘를 구조가 커졌을 때 어떻게 통계적으로 얘를 다룰 것이냐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이쪽 분야의 연구는 거의 완벽한 통계학이고 물리학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그냥 되게 화학적일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화학과에 가서 이쪽 수업을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완벽한 통계학이에요. 완벽한 물리학이에요. 그래서 이쪽 연구는 또 나름의 또 희한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 여하튼 그래서 두 개를 하나로 만들었는데 어디선가 또 올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 홀전자 하나 또 하고 여기 홀전자 하고 또 반응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얘가 그 다음 어떻게 될 것이냐? 짜잔,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새로운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은 저기에 있는 에틸렌 몇 개를 붙였어요? 에틸렌 3개를 붙였잖아요. 그럼 3개로 끝날까요? 그래서 결국 얘가 점점 붙으면 대략 몇 개까지 붙냐면 실험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실험 조건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될 수 있는데 대략 분자 개수로 치자면 10만 개에서 많게는 100만 개까지 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분자가 대략 10만 개, 좀 잘 못하면 만 개까지, 좀 잘 붙이면은 100만 개까지 붙어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수없이 많은 분자가 쫙 연결이 됐고 그걸 구조적으로 어떻게 나중에 표현하냐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탄소에 이렇게 표기된 상태에서 짜잔 하고 이쪽으로 양쪽으로 새로운 시그마 결합이 요 홀전자들에서 일어난다 라는 뜻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여기에 N이라고 써줄 거예요. 무슨 말 알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내가 분자 몇 개를 붙인 거야. 하나, 둘, 세 개를 붙인 건데 이걸 무한정 계속 그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3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100만 개씩 붙기 때문에 이렇게 그릴 수가 없으니 얘를 한꺼번에 어떻게 표현한다? 여기에 있는 요 단위만 따로 홀랑 떼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요 n 이 값이 대략 뭐 10의 6승에서 10의 5승에서 12한 6승 요 사이로 쭉 붙는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럴 때 부르는 얘 이름을 뭐라고?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물질 폴리에틸렌의 어떤 기하구조 분석이었어요. 알겠죠? 자, 우선 여기까지 쓰시고요. 자, 쓰세요. 자, 썼습니까? 썼죠? 썼죠? 이때 이 경우 저기에 있는 C2H4 이런 놈을 이 분야의 전문 용어 모노머라고 합니다. 단량체. 자, 우리말 번역은 단위체, 뭐 량체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모노머야, 이죠? 모노머. 그리고 PET를 폴리머. 우리말 번역 중합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차라리 한자말이 조금 더 좋은 것이 중자가 붙을 때 한자말로 중자가 거듭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듭하다 이런 뜻이고 합자가 더해지다. 그래서 여러 번 계속 합쳐진 녀석이라는 뜻으로 한자말로 중합체라고 번역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영어 표현으로는 폴리머, 모노머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됐죠? 됐죠? 자, 쓰시고. 자, 빨리 쓰세요. 빨리 쓰세요. 쓰쇼. 슈쇼. 썼습니까? 슈슈. 썼죠. 자, 다 썼어요? 지금 나. 고다음. 왜 이렇게 두 번째. 2번. 모든 방법으로 쌤 아니 요성이는 3번 쌤이 진이야. 뭐라고요? 저희 그 3학년 부장 쌤이 쏠중학교. 아, 그래요? 부장. 3학년 부장이야? 3학년 부장 안선보 교장실로 오세요. 자, 빨리 맞고 쓰세요. EX2까지 끝이니까. 아, 그래요? EX 몇 가지 있어요? 4.1은 여기까지. 아니, 하나 더 있어. 자, 빨리 쓰세요. EX 자, 쓰세요. 뭘까? 이거를 써요. 일단 네, P가 맞고 붙어 쓰세요. 있어. 맞고를 빨리 쓰세요. 왔고요. 틀 빨리 쓰세요. 아, 자, 빨리 쓰세요. 이해를 못했어. 아, 이거 그대로 쓰라고. 이미 다 대기라고. 썼어요. 받아주고. 다 썼다고요? 예. 아니, 달라졌잖아요. 어? 아 이게 저거요? 투. 아 빨리 A가 쓰라고요. 없는 거. 빨리 쓰라고, 빨리 그 쓰라고. 차이구나. 빨리 쓰라고요. P 야, 설명 후딱 지나갈 거니까 빨리 쓰세요. 저 결합도 따라 그래야 다 돼요. 쓰세요. 빨리 다 쓰세요. 똑같이 쓰라니까. 그대로 쓰라고. 당황스럽다. 빨리 쓰세요. 조금 당황스럽다. 조금 쓰세요. 쿵척쿵척. 그리고 쓰면서 외우세요. 화학은 암기가 뭐예요? 모든 학문이 암기입니다. 가장 심한 암기가 수학입니다. 최고의 암기 과목이 수학입니다.
수학은 뭘 암기해요? 뭐라고요? 뭘 암기해요? 수학? 수학이요? 모든 거. 풀이 방법이요. 그러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참죠. 그러니까 수학을 잘 공부하고 싶어요? 풀이 방법을 싹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내가 수학을 아직 모르고 일단 그리고 수학이 암기 과목이라는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아는 수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예요. 쌤이 아는 수학자들이 네, 저희가 알고 수학부대 있어요. 수학과인가. 예, 그렇죠. 내가 아는 수학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나도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야 어떻게 수학 하면 잘해? 그리고 대학 다닐 때도 수학과 애들한테 야 수학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답이 그거야. 외우면 돼. 그냥 외워. 수학 무조건 외우는 거야. 안타깝다. 모든 학문은 암기라고 했죠. 독서해야 돼. 자, 썼습니까? 수행 썼어요? 네. 쏟았어 소수연이. 자, 갑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되게 저렇게 빨리 쓴다. 안 되긴 뭐 위에 주제가 안 있는 돼. 거에서 그것만 지운 거 아니겠지만. 아, 그렇죠. 여기다 쓰세요. 안 돼요. 진짜 치명적이다. 너무 쉽다 진짜. 자, 쓰십시오. 좋은 의미로 치명적이진 않은 것 같아. 이게 뭐 한마디 알았어 지후야. 미안해 지후. 나 별로 변하지 않아. 지후 또 삐진다고 하다가 저번처럼. 뒤지 않았어. 아이소 그래. 더 내가 어른 줄. 썼죠? 이렇게 썼지. 짜스. 아이고, 자, 쓰시고. 자, 갑니다. 안 되는데. 안 돼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안 돼. 나도 안 되긴 해. 이제 뒷자리. 아이고, 됐다. 근데 얼굴 자리가 없나요? 여러분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네, 영어 열심히 하라고 했죠? 맞아요. 남는 건 영어. 네, 뭐라 그랬어? 수학과학은 뭘 바꾸고? 성적을 바꾸고. 영어는 뭘 바꾸고? 인생을 바꿔. 영어 공부해야 되겠어. 영어 놓으면 안 돼야겠죠? 물론 뭐 당장 영어가 성적에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과학고에서 영어 놓는 순간 큰일 나, 알겠죠? 큰일 나. 완전 놓았는데. 영어는 계속 꾸준히 해야 돼, 알겠죠? 학교에서도 영어 성적은 중간 정도는 나오도록 꾸준히 해야 돼. 진짜 영어 때문에 이제 피눈물 흘린다 이제 나중에. 그래서 가은이가 누구예요? 선생님 딸. 가은이가 이제 요리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가은이가 고등학교를 진학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은이가 그거 전문 셰프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그게 좀 그런 게 아기 때부터 집에서 요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스트레스 받을 때 보통 뭐로 스트레스 풀어요? 음악이요. 나는 뭐로 해요. 푸냐면 전공 서적을 읽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심란한 일이 있을 때, 뭐 이렇게 이노게닉 케미스트리가 펴놓고 이제 내가 잘 모르는 부분 이렇게 읽으면 이게 기분이 차분해진다고요. 네? 그럼 사람마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역시 근데- 뼛속까지 서울대. 가은이는 그거를 아주 아기 때부터 요리로 풀더라고요. 어렸을 때. 어릴 때부터 뭔가 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를 집에서 막 요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요리를 뭐 하나 했더니 결국 이번에 요리고등학교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 중인데 그런 가은이에게도 절대로 놓으면 안 되는 거. 영어 알겠어요? 영어 알겠어요? 최 셰프도 영어. 영어 알아서. 그다음 영어를 정가연은 뭐죠? 대학생. 정가연이 이제 음악을 하거든요. 오. 작곡가란 말이에요. 예술까지가. 이름 그 살짝 활동명이. 정가연. 그러면 그 정가연도 음악이지만 절대로 놓으면 안 되는 거? 영어 알겠죠? 영어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과학고를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공계 전공을 하겠죠. 뭐 의대를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절대 놓으면 안 되는 거? 영어. 영어 알겠죠? 아 영어? 저 뭐야? How about your English? 봐봐. 어디? 영어 할만해?
영어 알겠어요? 이런 거 영어 100배 중요해, 그죠? 신여기 영어. 영어 진짜 중요해. 잉글리시. 영어 중에 영어 잉글리시. 영어 할만해? 저 영어도 좀 하죠. 제가. 그래 좋아. 그렇죠. 영어 중요하다.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경험담 영어가 영어. 그랬다. 그래, 내가 영어 때문에 발목 잡혔었다고. 아니에요, 선생님 충분히 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로 발목 잡고 있다. 여러분 생각 딱 정의론을 보면 되게 사람이 좀 멍청해 보여, 스마트해 보여. 스마트해 이렇게 보여요. 보이시는 조금만 겪어보면 와, 굉장히 사람이 스마트한.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만 느끼겠어요? 나랑 향하려 본 사람 다 느끼겠어요? 다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 내가 내 뜻을 못 펼쳤던 것 중에 하나가 영어예요. 정말이에요, 알겠어요? 내 지도교수도 나를 얼마나 좋아했다고. 그래서 내 지도교수가 나를 붙들고 나를 박사과정에 가게 하려고 별의별 별 수단을 다 썼는데 내가 거기서 탈출해 나왔거든요. 예? 대학원 잡혀갔다가 네, 대학원 잡혀갔다가 내가 탈출해 나왔었다. 그래서 사실 내가 내 교수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뭐 어디 조그만 지방대 교수쯤 돼 있겠죠 지금. 근데 그게 나는 마음에 안 들어서 뛰쳐나왔는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나를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뭔가 예전에 하고 싶었던 걸 못했거든요. 이유가 뭐 때문이냐고? 잉글리시. 영어. 선생님 무엇을 하고 싶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 진짜 중요하겠어요? 이거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나보다 공부 잘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난 몇 명 없거든요. 몇 명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훌륭한 학생이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내 수준까지 올라갈 거다는 나는 별로 예상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100% 장담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내 수준까지 못 올라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영어만 탄탄하잖아요.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 100% 보증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실력까지 안 와도 여러분들이 영어만 돼 있으면 정의로는 상대도 안 될 수준의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정말이야. 그 정도야, 그죠? 정말이야. 영어 어디 영어 무슨 하죠? 영어 중요하다. 지금 영어 너무 표정인데 지금 맞죠? 안 돼, 안 돼. 영어 진짜 중요하죠. 승우가 영어 제일 잘하는데. 이거 물리 수학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인생 살면. 영어 알지 영어. 성진이 좋아했잖아요. 지만이 지만이 영어 영어 잘하게 좀 해요? 생겼어. 지만이 잠꼬대도 영어로 진짜 해요. 진짜로요? 황지민 영어로 겨울잠 뭔지 알아요? 아유 몰라요. 오 멋있어. 그래요? 오. 겨울잠 뭔데? 뭔데? 겨울잠 뭐 이런 거 아니지? 윈터 슬립. 나도 그렇게 말했는데 겨울잠 이거 아니야 그러는데. 겨울잠 하이버네이션이잖아요. 아 맞다. 그건 자. 근데 어쨌건 그건 생물 전문이죠. 황지민 수호. 자 어쨌건 다섯 점 간다. 자 다섯 점이 간다. 승우가 진짜 영어 잘한다. 두 번째. 생긴 게 잘해. 두 번째. 이기점프 2. 두 번째 할 거는 폴리, 로보카. 비닐, PVC. 진짜 요겁니다.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염소가 들어가는 거. 그래서 제 이름은 풀네임은 폴리바이닐 클로라이드고요. 줄여서 뭐라고 한다? PVC. 자, 이 PVC란 말 많이 들어봤죠? PVC. PVC라는 이 소재 어디 많이 쓸까요? 비닐봉지. 네. 우리가 저 마트 가서 물건 사면 주는 비닐봉지 있죠? 그게 그런 소재를 PVC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그 PVC의 구조.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바이닐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녀석. 분자 구조는 C2H3Cl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지운 자리 있죠? 여기가 다 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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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PVC의 구조가 되는 거죠. 지금 몇 년이라 그랬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와꾸 써놓으란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왁. 아 지금. 됐죠? 소리가 덥죠? 나도 지금 더워 죽겠어. 근데 지금 열면 또 시끄러울까봐. 여기 난방 필요 없나? 여기 막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런 거야. 네가 막아볼래? 막는 거 있잖아. 아, 이건 독립 난방이 안 돼. 저기
여기 그 돌려서 막. 아 그런 거야. 돌려서 막다고? 올라가서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어렵다. PVC. 자 봅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PVC 아까 얘기했던 PET하고 사실은 화학 구조적으로 보면 뭐 크게 달라졌어요? 굉장히 유사해요. 굉장히 유사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실제 생활에서 비닐봉지를 만들었을 때의 물리적 특징하고요 페트병 만들었을 때 물리적 특징 매우 비슷해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차이가 있죠. 바로 요 차이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요 조그만한 치환으로 물리적 성격을 완전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생긴 이 단위체 구조를 이 또한 그러면 얘도 모노머가 되는 거겠고요. 이게 폴리머가 되는 거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모노머에서 잠깐 이름 한번 보시면 이름이 바이닐 클로라이드잖아요. 이게 어떤 뜻이냐? 탄소 이중결합에 슈쇼가 하나씩 붙어 있는 요 부분까지 있죠. 요 부분, 요거 보이세요? 요 부분, 요 부분까지를 바이닐. 관용적으로 와이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탄소 이중결합만 돼 있는 이 부분을 와이닐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염쇼를 영어로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바이닐 클로라이드도 관용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이닐 그룹에 염소가 붙어 있다는 뜻으로 이런 물질을 바이닐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평소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PVC라는 소재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바이닐 클로라이드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요? 이건 관용명이고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요? 이걸 전문 용어로 베니르라고 합니다. 아. 왜 베니르 봉다리라는 말 있잖아요. 베니르 봉다리 그게 여기서 온 거예요, 그렇죠? 이게 베니르 자 어디를 통해 들어온 말이라는 걸 알겠습니까? 1번. 몇 번인지 알겠죠? 아 그러면 전문 용어라는 이제 비닐을. 그렇지 전문 용어로는 베니르 봉다리. 베니르 V 발음을 잘해줘야 돼. 네. 베니르 봉다리 알겠죠? 베니르 이제 봉다리. 물질 이름으로는 동경대가 폴리바이크로라고 알겠죠? 자 됐죠? 자 그다음 지운다. 해줄게요. 준다. 하나 더요. 으이씨. 이번엔 완전 새로운 거. 네. 그다음 새로운 겁니다. 왜 비닐을 먹는다리? 세 번째는 세 번째. 러버입니다. 고무. 사라질 동그라미. 잠만. 고무. 자 러버가 뭐예요 우리말로? 고무. 고무 알겠죠? 네. 고무. 이그젠트 3. 지만이 날카로운 지적 좋았어. 선생님, 네. 러버를 요만큼 안에 다 필기할 수 있을까요? 글쎄 촘촘하게 쓰면 다 쓰겠네요. 자 그러면 러버. 자 첫 번째 당연히 얘도 모노머 구조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모노머. 자, 이 모노머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탄소 이중결합. 탄소 버브 다시 치킨 먹고 싶다. 탄소 이중결합 단일결합 탄소 이중결합. 이번 주 주말에 치킨 먹어야겠다. 치킨 먹고 올라가네? 창안에.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 기대돼. 짜잔. 우리 반에 친구. 자 그리시고요. 김은진 몇 반이야? 걔네 몇 반이야? 둘다 1반이야. 진짜? 최승훈 니도 1반이야. 이번 이 임무중. 와, 최승우가 그 사이 이겼네. 자 보세요.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우선 분자식이 아까보다는 조금 커졌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탄소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거기에 탄소가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탄소에 CH3라고 쓴 건 이 탄소에 나머지 수소가 3개가 더 붙어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메틸 그룹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당장 그것까지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 표현은 뭐냐면 여기에 나머지 수소가 3개가 더 붙어 있는 이 부분을 줄여서 아까 CH3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옥탄율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탄소가 결합선 몇 개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탄소가 결합선 4개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그럼 잘 봐요. 이중결합이 있는 것도 얘를 보시면 결합선이 하나, 둘, 셋, 넷. 그죠? 이중결합이 없어도 결합선이 하나, 둘, 셋, 넷.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녀석의 구조, 요런 모노모도 옥텟을 잘 만족하는 구조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때 얘 이름을 관용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아이소프린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소프린이라고 하는 건데 요 단위체를 가지고 중합 반응시킨 걸 우리가 러버라고 해요. 아시겠죠? 근데 물론 러버도 두 종류가 있지만 지금은 그냥 구분 말고 그냥 통칭 러버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저기서 ENE도 그 이중 그거예요? 네, 여기서 ENE도 이중결합이 있다는 뜻인데 사실은 얘는 관용명에서 온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래머를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다른 이름이 이게 정확하게 부를 수 있는 차례적 이름이 있는데 그건 이제 당장은 모르셔도 되고 뭐 우선은 이게 관용명이다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중합 반응 어떻게 될 거냐? 요렇게. 자, 위에 준다. 다 준다. 지우사 쓱쓱쓱 지우사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탄소 여기에 수소들이 붙어 있고 여기도 수소가 있고 여기는 이제 CH3가 있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요런 부분을 따서 지금 이렇게 쓴 거야, 그죠? 뭐 굳이 이름까지 뭐 궁금하다면 요런 부분을 메티루라고 합니다. 멘티르. 저것도 니혼에서 온 말이에요. 뭐 영어 표현으로는 메틸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자, 이때 아시다시피 단일 결합이면 무조건 무슨 결합? 시그마. 단일 결합이면 무조건 시그마라고 했죠. 그런데 이중 결합이면 시그마 하나고 나머지가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파이. 나머지가 무조건 파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처럼 시그마를 파란색, 그 다음에 저기에 있는 그 파이 결합을 빨간색으로 썼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당연히 중합 반응은 두 분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원자랑 꼴실 없이 딱 붙는 걸 얘기한다고 했죠? 그럼 이제 붙여야 되니까 얘 말고 하나 더 그려야 되겠지? 자, 하나 더 그려볼게. 아이고, 귀찮아라. 자리 없는데. 스무 자리 남아? 충분해?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거마 파이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쓰면 얘는 파이 얘는 시그마.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결합선 중 어디가 결합력이 약하다고요? 파이가 약하다고 했죠? 약한 애가 변형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어쨌거나 짝대기 하나당 전자 몇 개 있죠? 2개. 어쨌건 짝대기 하나당 전자가 2개가 있다고 했죠? 그럼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 되십니까? 그러면 이 2개가 중합 반응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휴, 너무 힘들어. 하나, 레전드 노동. 씨 8개 그려야 돼. 넷, 우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못 누렸다. 이걸 봤어. 내일 갈까? 양말이 김성이야. 오늘 원어로 나이스. 오케이. 자, 우선 틀을 그려놨어요. 결과의 틀을. 자, 그럼 어떻게 돼? 지뢰 같아. 신여가 왜요? 네. 너가 너무 긴다고요? 저걸 어떡 그래서 빨리빨리 그립시다. 자, 그래, 다 어떻게 그렸어요? 어디 그릴까요? 자, 그랬어요? 뭐라고? 어디 그릴까요? 애매한데요. 여기다 그리면 되죠. 청정처럼해서 그리면 되죠. 자, 그러면 이 2개가 중합 반응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잘 봐요. 필기가 예쁘게 안 될 것 같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그마는 반응해요, 시그마는 반응 안 해요. 반응 X. 시그마는 지금은 반응을 안 하죠. 그러면 이 중합 반응에서 시그마는 반응을 안 하니까
기존에 있었던 파란애는 그대로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파란 애들은 그대로 그렸어야겠죠? 자,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파이 결합 전자 있죠? 여기서 요 말단에 있는 파이 결합 전자하고 요 말단에 있는 파이 결합 전자가 이약 와서 두 개가 결합해요. 그리고 나면 요 중간에 있는 파이 결합 전자하고 요 파이 결합 전자 있죠? 얘네가 하나가 이리 오고 얘가 이리 와요. 그리고 요 파이 결합 전자가 다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요.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이 파이 결합 전자가 이쪽으로 오고 요 파이 결합 전자가 이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얘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와 복잡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 노란 전자의 배치가 요래 야래. 자, 노란 전자가 어떻게 위치를 살짝 바꿨는지 알겠죠? 네. 보이십니까? 야래. 그러면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미안해. 바로 요렇게 파이 결합이 만들어집니다. 묘하게도 요런 식의 새로운 파이 결합, 위치가 바뀌었어. 요런 식의 새로운 파이 결합이 위치가 바뀌어 나타나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요 말단 홀전자고 요 말단 홀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다시 단일 결합이 되면서 이게 새로운 시그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이제 아시겠죠? 시그마고 이건 좀. 이해했어요? 제가 로버가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분자 몇 개를 붙였어요? 예. 두 개를 그냥 붙인 거 아니에요? 자, 두 개로 끝나요? 계속돼요? 10만 개. 10만 개, 100만 개씩 된다고 했죠? 그러면 얘를 쭉 계속 이제 이 상태로 이제 얘가 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얘는 여기다가 한 분자 더 그리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일반적으로 그려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일반적인 거. 탄소가 자, 요렇게 메틸 그룹 수소. 자, 그럼 잘 봐. 요 왁구까지는 뭐랑 똑같아요? 요 왁구까지는 요 모노모 구조랑 똑같죠? 흰색으로 그린 부분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흰색으로 그린 부분은 안 변했죠? 이 상태에서 뭐만 변하느냐? 우선 시그마 변해요? 안 변해요? 시그마도 절대 안 변하죠? 시그마도 안 변하는 상태에서 여기 있었던 파이 결합이 짜잔 이렇게 위치 변화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때 말단으로 요렇게 새로운 시그마가 나타나는 것으로 전체가 구성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이런 게 몇 개 정도? 최대 100만 개까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붙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파이 결합 전자 노란색으로 표현한 거 하나 둘 셋 넷 이거 어디 갔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중간이랑 요렇게 하나 둘 말단에 셋 넷. 됐죠? 요게 하나 둘 셋 넷에서 100만 개가 쫙 붙어 있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른다? 요걸 러버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러버. 아시겠습니까? 됐죠? 자,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쪽 파트에는 어떤 것이 시험 문제에 나오냐면 굳이 낸다고 하면 시험 문제가 딱 이렇게만 나옵니다. 모노모의 구조를 주고 이걸 그려보라는 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데 뭐 그것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고 이 구조를 준 다음에 여기서 첨가중합이 되면 뭐가 되겠느냐라고 하면 딱 이렇게 그립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게 시험 문제에 나오냐면 폴리머를 주고
폴리머를 주고 원래 모노모 구조가 뭐였겠니?를 그리라는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에서 외워야 될 건 뭐냐면 모노모와 폴리머, 폴리머와 모노모를 왔다 갔다 이렇게 그릴 수 있게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첨가중합 같은 경우 얘를 3개 들었죠? 첫 번째 PT, 두 번째가 PVC, 여기에 있는 러버, 알겠죠? 요 3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빨리 쓰시오. 됐죠? 자, 홍어당은 됐습니다. 해줄게요. 볼게요. 으쌰. 그럼 세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컨덴세이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응축 안돼 축하. 근데 세이션. 자, 컨덴세이션을 응축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걸 중합 반응에서는 축합이라고 번역합니다. 오 축하. 얘는 뭐냐면 조그만 분자 조그만 문제에서 가 시험. 떨어져 나오면서 두 분자가 합쳐지는 반응입니다. 이런 걸 축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합 반응도 얘가 천지백가리로 많은데 여러분 입장에서 딱 2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뭐만 기억하라고요? 2가지. 자, 그럼 첫 번째 1. 빠르고 유명한 탈수? 나일론입니다. 나일론 알죠? 합성 섬유의 대명사. 자, 그럼 얘가 뭐냐? 우선 이 녀석은 아일론 머스크 짜잔. 벤젠? 자, 요런 단위가 발견이 됩니다. 자, 요런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것만 놓으면 벤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향족 화합물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뭐 페닐그룹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육각고리로 표현되어 있는 것의 뜻은 뭐냐면 생략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있는 각각의 꼭 지점마다 탄소 하나에 수소가 하나씩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알겠죠? 이 꼭 지점마다 탄소, 수소, 탄소가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을 이루어 육각고리를 이루고 있는 구조를 이렇게 축약해서 그린 겁니다. 다 탄소, 수소, 그릴 수 있는데 그림 너무 귀찮으니까 이런 부분이 이렇게 축약형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꼭 지점마다 뭐가 있다? 탄소 하나, 수소 하나가 붙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때 이 탄소도 옥텐 만족해요, 만족 못해요? 당연히 이 탄소 옥텟을 만족하겠죠. 왜? 결합선 몇 개 나가니까? 자, 이 탄소마다 결합선 몇 개 나가요? 승호. 슬리피 승호. 승호. 자, 승호야, 이 탄소 결합선 몇 개 나가 지금? 네? 이 탄소 결합선 몇 개 그려져 있어요? 지금요? 하나가 아니라 3개. 4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알겠습니까? 그려져 있는 수소를 생략해서 그리는 거니까 이 탄소마다 결합선이 하나, 둘, 셋, 넷 있다라고 가정해야 해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수소를 생략해서 그린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에서도 이미 옥텟이 다 만족되어 있는 구조다. 됐죠? 여기에 묘하게 어떤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결합되어 있냐면 바로 탄소에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그리고 OH 이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2시 방향에 또 이제 이 녀석을 기준으로 한 6시 방향에 또 똑같이 450.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진짜 파르복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보세요. 자, 잘 그리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 탄소에 또 추가적으로 또 다른 탄소가 붙은 상태에서 탄소,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결합돼 있고 그 탄소에 OH가 또 붙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내가 아까 옥텟을 만족하려고 하면 탄소는 결합선 몇 개 나가야 되죠? 4개. 4개. 결합선 4개 있나요? Yes.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옥텟을 만족하려면 산소가 결합선 몇 개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2개. 2개 나가야 된다고 했죠. 2개 나가 있죠. 물론 이중결합의 형태로. 이 산소도 결합선 2개죠. 양쪽에 단위 결합으로. 알겠죠?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단위들을 요 부분을 또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칼복실. 칼복실릭 애시드 그룹이라고 해요. 칼복실. 우리말 번역은 칼복시산. 칼복시산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건데 원래 영어 표현 칼복실릭 애시드를 우리말로 뭐 이렇게 뭐 발음만 따서 쓰는 게 칼복시산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칼복실릭 애시드라고 한다. 재윤우 힘내주세요. 우리 재윤 지금 기절 일보 직전이다. 자, 준아 이거 뭐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또 뭐? 칼복실에 어원 그런 거 있을 아, 어원까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기회가 되면 찾아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분자가 있는데 얘를 우리말로 테레프탈산이라고 한 건데 영어 표현으로는 테레살릭 애시드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테레프탈산 뭐 이렇게 쓴 거고요. 자, 그 다음 이 나일론의 축합 중합 반응에서는 한 가지 분자가 더 필요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요 탄소가 두 개가 있는데 끄트머리에 또 OH 짜잔,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저런 녀석이 또 필요합니다. 이때 이렇게 생긴 이 녀석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역시나 관용명입니다. 에틸렌 글라이콜이라고 하는데 에틸렌 글라이콜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러분 립밤 바르죠? 네. 립밤 보면 약간 끈적끈적하죠? 걔 주성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립밤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이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씁니까? 안 씁니까? 억수로 많이 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용 립스틱 있잖아요. 립스틱. 그 립스틱에 그러니까 립스틱 이런 거 물론 이렇게 직접 발라보지 않았겠지만 그 립스틱 보면 이게 약간 푸석푸석해 보여. 끈적끈적해요. 끈적끈적하죠. 그게 이거예요. 끈적끈적하니까 피부에 딱 달라붙어 있다고요. 그리고 OH 자극기가 많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있냐면 물이랑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어요. 물이랑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피부에 발라놓으면 내 피부에 있는 H2O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보습작용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화장품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원료가 다 이거예요. 모든 화장품에 이게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녀석은 인류 전체가 많이 쓰는 물질이에요? 별로 안 쓰는 물질이에요? 많이 쓰는 전 인류가 무지막지하게 쓰는 물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녀석 이름은 에틸렌 글라이콜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축합 중합 반응에서는 나이가 한 다음에 제목 하나 써볼까요? 1. 모노머가 두 가지입니다. 모노머가 두 가지. 어디 있어요? 위에 있어요? 네, 나일론 밑에다가 모노머가 두 가지. 자, 이때 또 관용면 이름을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 보시면 탄소에 그냥 OH가 붙어 있죠. 탄소에 OH 보이세요? 이 탄소에 OH가 붙어 있는 요만큼을 또 일컫는 말이 있어요. 아까는 탄소 이중결합에 OH가 붙어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칼복실릭 애시드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탄소에
그냥 OH가 붙어 있는 것도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알코올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알코올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온 거예요. 근데 알코올은 제대로 된 발음이 아니고 알코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왜 그 술 많이 먹어서 막 의존증 생긴 사람을 알코올릭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알코올 그 뭐냐면 그 알코올 중독자를 이게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고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알코올릭.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발음이 알코올 아니에요. 알코올이야. 그렇죠? 그래서 탄소에 OH가 붙은 걸 알코올 그룹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러면 이 둘 사이에 뭔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나일론이라고 하는 건 이 테르프탈산하고 에틸렌 글라이콜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짜잔. 이런 반응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엇이요? 자, 쓰세요 빨리. 자, 쓰세요. 탈수 축합반이 자, 쓰세요. 자, 빨리 쓰세요. 나일론 합석이 탈수 축합반이었어요. 네, 저게 바로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참. 쓰세요. 누가 OH 뺏겨요? 자, 우선 쓰세요. 뺏기세요. 자, 빨리 쓰세요. C고 그다음 당연히 H 나올 줄 알고 H를 적었는데 C였네. 자, 그거 쓰세요. 아직도 쓰고 있어요? 우리 영어 포기 한번 해볼게요. 표정. 영어 포기 했어요? 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영어 완전 중요해요. 여러분 영어만 열심히 해도 정의롭보다 더 대단한 사람. 난 물론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만 할 때 나에게 이런 조언을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도 과학고를 갔기 때문에 수학 과목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나한테 어렸을 때 이렇게 조언 해준 사람이 한 명만 있었으면 내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하드리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수학과학은 뭘 바꾸고요? 성적을 바꾸지만 영어는 뭘 바꾼다고? 인생을 바꿔요. 진짜 알겠죠? 영어 못한 애들 미국 상여행 가면 어떡해? 맞아. 뭐라고요? 미국 상여행 가는데요. 저희 영어 못한 애들 어떻게 해요? 아, 아니 막 세 명이서 젖자서 가는데 세 명 다 못하는 거. 내가 얘기하는 그래서 영어를 햄버거를 잘한다는 시키고 얘기는 햄버거. 여러분들이 구사하는 영어는 우리나라 영어 뭐 김미 햄버거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영어는 여러분 김미 햄버거 이런 영어 못해도 돼요, 안 돼요? 못해도 됩니다. 왠지 아세요? 돈 보여주면 그냥 줘요. 맞네. 한국이 여러분 일상생활에 영어 회화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영어는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 영어 있잖아요. 돈만 보여주면 영어 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아니 돈 주면 지가 내 돈 벌어 가야 되는데 내가 돈만 보여주면 내가 영어를 학원 못하고 지가 알아서 다 해결하지. 근데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영어란 그 영어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영어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어로 돈을 벌 수 있는 영어는 뭐로 버는 거예요? 바로 체계적인 논리 구조를 표현할 수 있는 영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영어로 된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 영어는 보통 우리가 영어 교육할 때 회화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회화 좀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뭘 잘하면? 논리 구조적으로 문법에 맞게 작문을 잘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에게는. 화작 뭐만 알겠습니까? 화법과 장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국인 친구를 만났는데 외국인 친구가
맨날 여러분 옆에서 유창한 한국어로 와 이거 뭐야 닭볶음탕 존나 맛있어 막 뭐 무슨 말 알겠어요? 야 우리 클럽 가자 라고 맨날 노는 것만 유창한 한국어로 맨날 얘기하는 외국인 친구 1. 두 번째, 한국어는 어눌하고 한국어 발음도 이상하고 때때로 말할 때 문법적으로 틀리기도 하지만 어눌한 한국어로 야 이번에 비상계엄을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한 거냐? 그리고 80년대에 5.18 민주화 운동을 너는 어떻게 평가해? 라고 어떤 외국인 친구가 어눌한 한국어로 묻는다고 쳐봐요. 그런 외국인 친구 2. 여러분들은 누구랑 사귈래요? 후자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내가 뭔 말 하는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회화가 어눌해도 그걸로 미국이나 유럽의 문화, 역사, 철학, 논리구조 알겠어요? 이거를 체계적인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연봉을 높여주는 거지. 맨날 가서 김미 햄버거, 김미 콜라 이거는 돈이 안 되는 영어야 알겠어요? 근데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려면 어디서 하는 영어 공부? 학교에서 여러분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 영어 선생님 있을 거 아니야. 영어 선생님이 제대로 된 교재로 민규 선생님.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 영어 지문 있죠. 이걸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거를 달달달 외울 정도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여러분만 할 때 나한테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처럼 고학력자가 될 사람들한테는. 알겠죠? 자, 썼죠? 간다. 그럼 이때 여기서 잘 보시면 어느 부분이 없어지고 어디가 새로운 결합이 생겼느냐? 바로 봐. 요 탄소 보이죠? 이게 이것이 된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요 산소 있죠? 이게 1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옵니다. 명심문. 그래서 탄소, 산소 이중결합에 있는 탄소와 알코올 작용기에 있는 산소 사이에 여기서 뮤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특별히 에스터 결합이라고 합니다. 일본 말로 에스테르라고 하고요. 영어 표현으로는 에스터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확실히 미국 이 괜찮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축합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축합이라는 말의 뜻이 조그만 분자가 떨어져 나온다고 했죠. 그 조그만 분자가 이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때 여기에 있는 수소, 산소, 수소는 누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냐? 요겁니다. 알겠죠? 오. 아시겠어요? 예스. 이때 시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산소가 이산소냐 아니면 이 산소가 요산소냐가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뭘 꼭 기억해야 돼요? 칼복실릭 애시드에 있었던 산소가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리고 알코올에 있었던 산소가 결합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럴 때 특별히 COO 보세요. COO 이 부분의 결합을 뭐라고 한다? 에스터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에스터 결합이 사실 어디서 또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남산. 여기서 또 되는 거예요. 혹은 여기서 또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때 나타난 길겠다 이것도 되게. 설마 한 개를 더 그리. 이 중합체 구조 이겁니다. 발리마.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중간에 O 없었는데. 맞네. 하나 사라졌어요. 저희 C 두 개. 자, 오늘은 선생님 현놀림 굉장하신데요. 아 그런가요? 진짜 약간 때리고 싶은데. 나? 선생님 이렇게 됩니다. 쟤를 한꺼번에 그리면 저렇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됐습니까? 근데 저희 결합선 튀어나오게 하려면 일부러 원래 그런 거예요. 튀어나오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계속 계속 된다는 뜻이에요. 계속 원래 된다는 그렇게 뜻이에요. 그리는 건 거죠. 네, 그렇게 약속해서 그립니다. 자, 어떻게 된 건지 알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또 뭐가 붙겠어요? 여기서 또 에스터 결합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또 에스터 결합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거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알겠죠? 한도 끝도 없이 그릴 수는 없으니까 저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됐죠? 자, 그래서 그리십시오. 됐나요? 자, 그 다음. 자, 나 그렸죠? 네. 그렇죠. 자, 준다. 그 다음, 여기 지울게요. 지우자. 쓱쓱쓱쓱. Let's go. 지우자. 두 번째, 두 번째. 고기. 고기 알죠? 고기. 미트. 고기. 고기. 자, 고기 다른 말로 미트. 단백질. 무슨 결합이죠? 무슨 결합이라지 그거? 펩타이드. 펩타이드. 자, 그럼 이 고기의 모노모 구조. 아미노 에이시드. 자, 탄소가 필요하고요. 수소의 R, 결사슬기. N, H, C, O, O, H. 펩타이드. 이렇게 그릴까? 직각으로 그려야 맞아요. 되나요? 아니, 뭐래 상관없습니다. 뭐래 상관없습니다. 아미노 에이시드.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는데 이때 탄소를 중심으로 R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걸 또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R 그룹이라고 하는데 뜻은 뭐냐면 나중에 유기화학 배울 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그냥 이렇게. 아무거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H 대신 뭐 들어온 거 아닌데? 네, 아무거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 들어가. 그래서 탄소를 중심으로 수소에 아무거나 붙어 있고, 자 COOH를 무슨 그룹이라고 했죠? 카르보니엄. 칼복실릭 애시드 그룹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카르복실릭 애시드라고 했죠. 자, 얘는 뭐냐면 얘를 아미노 그룹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아까 질소가 옥텟을 만족할 때는 결합선이 몇 개 나간다고 그랬어요? 3개 나간다고 했죠? 그리고 질소에 사실은 뭐가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비공호전화쌍이 있기도 하고요. 물론 산소에도 비공호전화쌍이 있어. 두 쌍이 있어야 됩니다. 두 쌍이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루이스 구조를 그릴 때 이런 식의 비공호전화쌍을 많이 생략해서 그려요. 알겠죠? 뭐 여하튼 이게 바로 고기에서 나타나는 모노머의 구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모노머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그 유명한 아미노 애시드라고 한다. 우리말 번역 그 유명한 아미노산. 알겠죠? 자, 아미노산이라고 불리는 녀석의 루이스 구조가 바로 요거예요. 알겠죠? 되십니까? 그렇다면 자, 지울게요. A 여기서도 중합체의 형성. 짜잔. 여기에 아미노산이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이럴 때
얘가 어떻게 되느냐? 짜잔 이렇게 됩니다. 자 어서 쓰시오. 와. 자 어서 쓰시오. 네. 오른쪽은 N 비공유적인 것은 표시되어 있고 아니 그러니까 뭐 비공호 진화쌍은 언제나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그러니까 뭐 자기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보통 많이 생략해요. 귀찮아서. 자 쓰고 있나요? 네. 네. 자 나눠드린 문제집도 풀어보시고요. 알겠죠? 선생님 네. 내일 이거 또 풀면 뭐? 아침에. H, N, C 네. 밑에 R 내가 뭘 잘못 썼는데. 아유 그래. 어 맞네. H라. 근디신이 돼버렸다. 짠 이렇게. 릴리스. 뭐 틀린 건 아니지. 자 쓰였어요? 네. 자 그러면 이것의 의미가 뭐냐? 비대칭 자 함수 아까도 말이야. 말씀드렸다시피 컨덴세이션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그만 게 튀어나온다고 했죠? 그 조그만 게 이건데요. 이게 어디서 온 거다? 여기서도 짜자자잔 이겁니다. 네, 형. 알겠죠? 이제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탄소 이게 어디로 간 거겠습니까? 저기. 이게 이리 갔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질소 이거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기. 이리 갔겠죠? 네. 사실 아까 보시면 이거 하기 전에 뭐 얘기했어요? 요거 하기 전에 에스터 만들어지는 결합 했었죠? 그 에스터는 요 탄소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이 자리가 무엇이었던 게 에스터였어요? 오. 이 자리가 산소면 에스터 결합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 산소가 질소로 바뀐 게 지금 연기하고 있는 펩타이드 결합. 요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펩타이드 팍팍이 본딩.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이 자리가 산소일 때를 에스터 결합이라고 했고요. 질소면 이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알겠죠? 저 펩타이드 결합이 나중에 단백질의 1, 2, 3, 4차 구조를 아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래서 생물 시간에 그 단백질의 1, 2, 3, 4차 구조 배워본 적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도 배울 텐데 그 모든 1, 2, 3, 4차 구조의 근원이 저 펩타이드 결합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생화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결합인데 그건 뭐 나중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고 어쨌거나 이 결합을 뭐라고 부른다면 펩타이드 결합.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끝나겠어요? 이런 게 몇 개쯤 붙겠어요? 이렇게 또 신반기 이상 붙겠죠? 그럴 때 얘를 어떻게 부르느냐? 어떻게 그리느냐? 오이씨, 어떻게 그리느냐? 요렇게 탄소에 슈쇼 하고 CO 한 다음에 NH 뭐를 써버렸네. 요렇게 해서 짜잔 짜잔 요렇게 표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해하십니까? 결국 뭐냐면 요 말단에 있는 질소와 요 말단에 있는 산소가 새롭게 뭘 만든다? 펩타이드 결합을 만든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일반 꼴로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알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느냐?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펩타이드란 말을 쓸 수도 있고 이 폴리펩타이드가 더더욱 커졌을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고기 혹은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100만 개를 넘어서 이게 거의 100만 개를 넘어서 막 수 그램 단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 그램 단위 이상으로 깊은 거를 우리가 고기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나겠죠? 자,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폴리펩타이드가 여러 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온다고 했었냐면 이 중합체 문제에서는 모노모를 주고 폴리모를 그려라. 혹은 폴리모를 주고 모노모를 그려라. 이런 시험 문제가 결정적으로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노모 받다가 폴리모 받다가 왔다 갔다 해서 이 구조를 외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뭐 물론 이거 시험에 낼지는 모르겠으나 겸사겸사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기억해 두라고요. 됐죠? 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이제 이제 시험 쳐야 돼.